청하수입니다. 일본 서기 어떤 사람이 말하길 백제는 자기 스스로 망한 것이다. 백제 임금의 대부인은 몹시도 요사스럽고 간사한 여자로 무도하여 마음대로 나라의 권력을 빼앗고 훌륭하고 어진 신하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백제의 망국을 부른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가 표면적으로는 나당의 협공으로 망했지만 그건 표면적 요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대부인이라는 사람이 모종의 활동을 벌려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당나라가 백제 멸망시키고 만든 대당평 백제 국비명에 보면 백제는 밖으로는 고든 신하를 버리고 안으로는 요망한 여인을 믿어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에게만 형벌을 주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망한 여인을 믿어서 백제가 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일본 서기에 나오는 요사스럽다는 대부인 하고 대당평 백제국 비명의 요망한 여인하고는 아마도 동일인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의미가 큰 게 당나라 쪽에서 만든 것에도 일본 쪽의 기록에도 모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여인 X가 외국에도 널리 알려질 정도로, 즉 대단히 국제적으로도 유명할 정도로 백제 내에서 벌린 모종의 활동이 엄청나게 강력했다는 거죠. 백제는 이 여인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여인 X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녀는 대체 백제에서 무슨 일을 벌린 건가? 백제라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화려했던 그 나라가 그야말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 것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이 대부인이 벌린 모종의 활동이 요사스럽고 간사하다. 무도하게 나라의 권력을 빼앗았다. 훌륭하고 어진 신하들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1번은 상당히 추상적인 코멘트이지만 2번하고 3번은 약간 구체적입니다. 2번은 매우 중요한 코멘트죠. 이 내용에 따르면 백제라는 나라의 실권이 왕인 의자왕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대부인이라는 의문의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빼앗았다라는 코멘트. 이 빼앗았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대부인이 모든 권력을 틀어주었던 게 아니라 중간에 갈취해왔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즉 의자왕 등극 처음부터 이 대부인이 백제를 휘두른 게 아니라 중간에 권력을 강탈해왔다.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죠. 이것과 관련해서 좀 묘한 느낌을 주는 기록이 이게 있는데 이 요사스러운 대부인이 백제 망하겠다는 일본 서기 기록이 660년 7월자고 의자왕이 생포되면서 백제가 무너진 게 역시 7월이에요. 근데 일본 서기에 바로 그 2달 전 기록을 보면 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60년 5월자 기록. 이 달 온 나라 백제의 백성들이 까닭 없이 무기를 들고 길을 왔다 갔다 했다. 국노가 말하길 백제국이 땅을 잃을 징조인가 라고 하였다. 지금 망국 2달 전에 백제의 백성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무기를 들고 길을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백제가 땅을 잃을 징조다 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제왕 의자 및 신하 50여 명이 7월 13일에 당나라 소정방에게 사로잡혀 당으로 보내졌다. 아마도 이것은 까닭 없이 무기를 들고 다닌 징험일 것이다. 여기서도 그 이유 없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다닌 일이 또 언급되면서 역시 그게 백제가 망할 사전 전조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왔다리 갔다리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이러는 거죠? 얼마 후에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 방위 훈련을 하러 무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한 걸까? 그런 거에 대한 묘사로는 안 보이죠. 원인 불명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유도 알 수 없고 국방, 외침 대비 같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묘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움직임이다, 이런 뜻이죠. 이건 뒤에 이 코멘트는 더 결정적입니다. 백제가 땅을 잃을 징조인가? 국방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국방으로 분주하면 나라가 튼튼하다는 증거니까. 근데 이 문제의 5월 달에 삼국사기 기록을 봐도 매우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삼국사기 5월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왕사 도양사에 두 탑에 벼락이 쳤으며 백석사 강당에도 벼락이 쳤다. 검은 구름이 용처럼 동쪽과 서쪽 공중에서 서로 싸우는 듯 하였다. 잇따라 벼락이 치고 검은 구름이 두 용처럼 동서에서 서로 싸우는 듯 했다. 아까 5월에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일본서기 내용하고 묘하게 공명하는 내용입니다. 정체불명의 무기를 든 사람들, 그리고 용 같은 두 검은 구름의 충돌, 그리고 두 달 뒤 백제의 멸망. 백제 멸망 직전에 있었던 이 일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좀 전에 나왔던 백제를 망하게 한 최강의 원흉이라고 한 대부인하고 관계가 되었던 일 아니냐. 이 대부인이 무도하게 권력을 강탈했다라고 나왔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갈취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정체불명의 움직임을 보였던 것인가. 이 얘기는 조금 뒤에서 또 해볼 거예요. 별도의 배경 하나를 더 설명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악행으로 나오는 게 훌륭하고 어진 신하들을 죽였다, 이게 나오는데, 백제 말기 우리가 의자왕에 대해 가장 비판하는 부분이 사치방탕했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이건 나중에 한번 보죠. 정말 그랬나. 대충신 성충과 흥수를 숙청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크죠. 특히 성충 같은 경우는 의자왕이 궁녀랑 하도 방탕하게 놀기만 하니까 그것 좀 말렸다고 옥에 가두어 굶어 죽게 했다고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성충은 의자왕을 걱정하며 탄현과 기벌포를 막으십시오라는 그 유명한 말을 왕에게 전해주고 죽죠. 결국 성충 말 안 들어서 백제가 망한 거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성충이 살아있었고 숙청 안 당했다면 백제는 안 망했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본 7세기 때 기록인 등씨가전에 보면 신라 김유신, 고구려 연개소문, 당나라 위징, 그리고 백제의 성충은 당대에 준 걸로 이름을 만리에 진동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성충이 이런 초유의 쟁쟁한 인물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영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바꾼 슈퍼 영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 그렇단 이야기는 백제 내에서의 위상, 위치가 엄청났단 얘기죠. 권력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숙청을 당했어요. 그리고 일본서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인이 훌륭하고 어진 신하들을 죽였다. 많은 사람들이 의자왕이 성충을 죽였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세세히 보면 좀 묘해요. 삼국사기 의자왕이 방탕 향락을 그치지 않자 좌평 성충이 말렸는데 의자왕이 그를 옥에 가두고 결국 굶어 죽었다. 죽기 전 성충은 이런 서신을 남겼다.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는 것이니 한 말씀 아뢰고 죽겠습니다. 신이 형세의 변화를 관찰한 바 반드시 적국의 침공이 있을 것입니다. 육로로는 치면 탄현을 지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의 언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만 좀 낭비하고 노세요, 이 한마디 했다고 바로 김유신 연개소문이 비견될 정도로 백제의 위상이 엄청났던 성충을 하루아침에 가뒀다. 그리고 굶어 죽게 만들었다. 그 한마디 했다고 백제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을 이렇게 죽게 합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아무리 의자왕이 막장이라 해도 잘 납득이 안 가죠. 사실 삼천궁녀 떨어진 이야기도 다 지어낸 거죠. 다들 아실 거고. 이 한마디 때문에 라는 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숙청이고, 그리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나를 굶겨 죽게 만드는 왕에게
너무나 중요한 조언을 해주면서 죽는다. 보통은 이거를 위대한 대충신, 세상이 어떻게 자신을 처절히 배신한 왕에게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이런 조언을 해준단 말인가? 이렇게 감탄만 하고 마는데, 물론 성충이 대충신인 건 명백한 사실이죠. 의자왕은 미워해도 백제라는 나라를 사랑해서 마지막 조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의자왕 개인에 대해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진 않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임금을 걱정하고 임금을 위하는 마음, 이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충의 의자왕을 위하는 죽음의 충언은 혹시 비록 자기가 숙청당해 죽긴 하지만 그게 의자왕의 본인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자신을 숙청하는 주체가 의자왕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설이 있어요. 아까 1번 서기를 보면 2번 권력을 빼앗았다, 즉 백제의 실권이 의자왕이 아니고 이 대부인이라는 의문의 여인의 손에 다 틀어쥐어졌다, 라는 얘기로까지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영웅 성충의 이 숙청은 권력을 쥐고 있던 대부인의 주도로 행해졌을 가능성 상당히 있죠.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으론 잘 이해가 안 되는, 자신을 죽게 한 왕에게 죽으면서까지 조언을 해주는 이 성충의 모습은 그런 구도로서 이해를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이 대부인의 정체, 그리고 그녀의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나? 또 그녀의 뒤에 진짜 있던 건 누구였을까? 일단 정체를 파악할 단초 중 하나로 나중에 백제가 의자왕 생포 이후에도 부여풍이라는 사람을 다시 왕으로 내세우면서 부활을 도모하죠. 여러분들이 백제 부흥운동이라고 배우신 그거인데, 근데 이 부여풍의 백제 부흥군에 대해 한국사기 당나라의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민 문무왕은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가고, 유인계와 별수두상 그리고 부여융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가서 육군과 합세해 주류성으로 갔다. 지금 백제 부흥군을 경멸시키러 가는 나당 연합군 측의 인물 중에 부여융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백제 왕족이 부여시니까 이 부여융은 심상치가 않죠. 백제를 처절하게 대배신하고 오히려 백제의 부활을 무참하게 짓밟는 진압군의 일원으로 출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부여융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의자왕의 아들입니다. 백제의 왕자죠. 그런 사람이 지금 백제를 짓밟으려고 출동한다, 이거예요. 대단히 우리 역사에 있어 안타깝고 비극적인 분열이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한국사기 644년 의자왕이 왕자 융을 태자로 삼았다. 원래 의자왕 시절에 이 부여융이 태자였었죠. 그럼 무려 백제의 태자나 했던 사람이 나중에 배은망덕하게도 모국 백제의 부활에 창끝을 들이댄 거냐? 그런데 이 나중 기록을 보면 한국사기 660년 나당 연합군에게 패색이 짙어진 후 의자왕이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후회스럽구나 라 하고 의자왕은 태자 효와 함께 북쪽 변경으로 달아났다. 지금 여긴 태자 효라고 나와요. 아까 644년에는 태자는 융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지금 태자가 효라고 나오죠. 태자가 부여융에서 부여효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 바뀌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하면 부여융은 자신이 폐태자 된 것에 대한 대단히 큰 슬픔과 원망, 분노를 마음에 안고 살아왔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고, 또 그거라면 나중에 모국의 부활에 되려 칼끝을 들이민 그 행동의 이유도 일정 부분 설명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좀 전에 그 의문의 대부인을 추론하는 방향이 하나 나오는데, 이 뉴태자 부여효가
대부인의 아들이란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융은 대부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원래 의자왕에게는 왕후가 별도로 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폐출되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다. 그 와중에 새롭게 왕후가 된 이 대부인이란 사람이 전 태자 부여융을 폐태자시키고 자기 아들 부여효를 태자로 올렸다. 이런 가설인 것이죠. 이 가설에 따르면 이 미지의 대부인의 일본서기 660년 10월자 기록 백제왕 의자, 그처, 은고 및 신하 등 50여 명이 서정방에 사로잡혔다. 여기 보면 의자왕의 처, 즉 백제의 왕후 은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은고 부인이죠. 이 은고 부인이 대부인이다 라는 설입니다. 꽤 유력하다고 많이 이야기가 돼요. 왜냐면 아까 요사스러운 대부인이 백제의 권력을 빼앗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 백제가 망하던 그때 나라의 최정점 퍼스트 레이디 왕후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죠. 은고. 그렇다면 은고가 새 왕후가 되면서 이전 왕후의 아들 부여융을 태자에서 쫓아낸 건가? 라는 가설인 건데요. 근데 이게 아니란 설도 있어요. 망하던 순간 의자왕의 부인 왕후였던 은고가 백제를 망하게 한 그 요사스런 대부인은 아니라는 설도 있는 거죠. 이 태자가 부여융에서 부여효로 바뀌는 게 언제 바뀌냐? 정확하게 사서에 나온 바는 없지만 백제가 망하기 바로 전해 이런 기묘한 기록이 보입니다. 한국사기 659년 바로 전해죠. 태자궁에서 암탈기 참새와 교미를 하였다. 매우 해괴한 내용인데 암탉, 참새, 교미 자체의 해괴함보다도 이런 일이 사서의 기록에 남아있다는 게 해괴한 것이죠. 삼국사기가 무슨 조류도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새들끼리 이거 한 거를 왜 기록을 해요? 이 새, 교미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 무언가를 상징하는 비유라는 해석이 있는 것이죠. 즉 이 기괴한 기록은 부여융에서 부여효로의 태자 교체, 그걸 상징하는 게 아니냐 라는 건데요. 근데 그거에 대한 비유라면 비유를 해도 왜 이런 비유를 하죠? 왜 교미라고 굳이 비유를 할까요? 태자 교체하고 교미, 태자의 강압적 교체라면 차라리 아까 나온 660년 5월에 그 검은 구름, 용들의 충돌 뭐 그런 비유가 좀 더 어울리지 않는가 싶은데, 암탉이 누군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참새 역시 누군가를 상징하는 것이면 대체 암탉은 누구고 참새는 누구인가? 일단 암탉은 대부인. 일단 떠오르죠? 그럼 암탉하고 교미한 참새는 누굽니까? 교미는 그 용들의 충돌하고는 전혀 방향성이 다른 거죠. 교미, 이거는 사통 내지는 담합, 그런 것의 상징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참새는 작은, 크지 않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다면 참새는 왕보다 작은 왕자, 부여효인가? 태자가 되고 싶은 왕자 부여효. 만일 그거라면 부여효가 대부인의 아들이라는 좀 전에 일가설은 이상하죠. 이상한 교미, 즉 부정한 사통이라는 비유를 모자한테 적용하는 건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이 가설, 아들은 아니고 혈연관계는 없는데 이 대부인과 부여효가 담합을 했다. 그래서 강력한 권력을 탈취했던 대부인 라인을 이용하여 부여효가 태자 자리를 부여융에게서 빼앗았다. 이게 2번 가설이에요. 이 2번 가설은 대부인이 의자왕의 부인 왕후는 맞는데 이 뉴태자 부여효의 엄마는 아니다 라는 한 방향과, 아니면 대부인이 의자왕의 왕후가 아니라 후궁 같은 거다 라는 방향, 또 아예 왕후, 후궁 이런 부인이 아니라 즉 의자왕과 부부관계가 아닌
전혀 다른 관계다라는 제3의 방향도 있습니다. 의외로 부부관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설도 존재해요. 대체 이 사람은 뭘까? 정체를 추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가 있는데 일본서기 642년 1월 기록 백제의 사신으로 갔던 이가 말하길 백제국이 조문사를 보냈는데 저는 조문사를 따라 함께 축자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례식에 봉사하고자 하여 혼자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제는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42년이면 의자왕이 왕되고 얼마 안 될 때의 일이에요. 의자왕이 641년에 왕이 되니까 의자왕이 왕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대란이 벌어졌다. 642년 2월자 백제국왕 의자왕이 전하는 말을 말하길 세상은 항상 나쁜 일을 하므로 백제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였다. 세상은 의자왕의 동생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통 봅니다. 일본서기 다른 부분에 의자왕 동생 세성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보통 보죠. 즉 의자왕이 내 동생을 백제로 귀국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에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아까 기록하고 묘하게 공명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달 기록을 계속 보면 작년 641년 11월 대좌평 지적이 죽었다. 금년 642년 1월에 의자왕의 어머니가 죽고 아우 왕자의 아들 교기와 누이 동생 4명 그리고 이름 높은 사람 40여 명이 섬으로 추방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지적은 사택지적이라는 유명한 백제의 인물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택지적이 유명한 이유는 20세기 들어와서 사택지적 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의자왕 아버지가 무왕인데 무왕의 부인 왕후가 사택시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 전 죽었다는 그 의자왕 어머니도 역시 얼마 전 죽었다는 대좌평 사택지적처럼 사택시였을 걸로 보이고 근데 사택시 초거물 2명이 지금 비슷한 시기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의자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들 교기라는 사람과 누이 동생 4명 그리고 40여 명을 대거 숙청합니다. 섬으로 추방. 여기서 죽었다는 의자왕 어머니 사택씨가 의자왕의 친모가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인인데 왜 친모가 아니라고 보느냐. 의자왕이 태자가 되는 게 엄청 늦은 나이에 되거든요. 추정컨대 거의 40살에 가까운 나이에 태자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의자왕이 태자가 되는 게 아버지 무왕 제위 무려 33년 차 때 의자왕이 몇 년 출생인지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의자왕 아들 부여 융이 615년생이란 건 알거든요. 그러면 의자왕은 대략 590 몇 년생이겠죠. 그러니까 20살에 나왔다면 20 빼면 595년생 16살에 나왔다면 이때 그러면 595라고 가정하면 태자가 된 게 무왕 33년차 632년이니까 만 37세에 태자가 된 겁니다. 굉장히 늦게 된 거죠. 왜 이렇게 태자 책봉이 늦어졌냐? 그건 당연히 의자왕을 차기왕 시키기 싫어하는 세력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 의자왕을 차기왕 시키기 싫어하는 세력이란 의자왕의 계모, 의붓 어머니 쪽 일파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그래서 의자왕이 사택시의 친아들이 아니다 라는 견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들 아시듯 의자왕의 별명이 해동증자입니다. 증자가 누굽니까? 효의 상징이죠. 공자님의 제자로서 아버지가 큰 몽둥이로 마구 등을 치는데도 웅크리고 그냥 맞기만 하다가 다 맞고 나서는 크게 기뻐하며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께서 힘을 기울여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곳이 없으신지요?
이러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몸을 끌고 아버님께 띵까띵까 검은고 연주 소리를 들려드렸다. 이런 전설적 일화로 유명한 인물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자님께 크게 꾸지람을 들은 증자였는데, 만약에 그렇게 두들겨 맞다가 죽기라도 하면 그게 더 불효다. 아버지가 이성을 잃었다고 판단이 되면 가만히 맞을 게 아니고 도망을 갔었어야 했다. 그게 효도다. 이게 공자님 말씀인 거죠. 의자왕이 왜 해동증자로 불렸냐? 증자가 부모님이 아무리 두들겨 패도 그냥 맞으면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검은고 연주 들으시지요. 하하하. 이런 사람이니, 의자왕이 법적인 어머니 사택씨 쪽으로부터 마치 증자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엄청난 핍박을 당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마치 증자가 만신창이 몸으로 검은고 연주하듯 혈연관계 없는 어머니 사택씨에게 지극한 효도를 다했다. 그래서 결국 엄청난 대인고의 세월을 거쳐 나이 40이 다 되어서 겨우 태자가 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해동증자가 된 거 아니냐 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끝끝내 왕이 되었다. 이거라면 불굴의 사나이죠. 근데 증자 같은 경우는 워낙 본성이 착해서 그랬던 건데, 의자왕이 계모 쪽 계열에게 엄청난 대핍박, 구체적으로 무슨 핍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두들겨 맞은 증자에 비교되었다는 걸 봤을 때 상당히 크게 당했을 개연성이 있고, 사실 40 다 되도록 태자 못 되고 미뤄졌다는 것 자체가 굴욕이죠. 근데 그 인내와 효도가 과연 정말 증자처럼 착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의자왕도 정치인이잖아요. 착한 심성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정치죠. 효도하면서도 뒤로는 이를 갈았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왕이 드디어 된 후에 이때 숙청했다는 그 자기 동생 계열은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동생 모계가 사택시인 계열들을 대거 숙청한 것이 아니겠느냐. 사택시의 대부, 사택지적과 대모인 자신의 어머니가 죽고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칼을 뽑았다 라는 해석인 거죠. 근데 이런 대친위 쿠데타를 641년 의자왕 즉위 바로 다음 해에 바로 이렇게 했다는 것인가? 이게 좀 갸웃해요. 아무리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택시 세력이 엄청나게 강했을 텐데 1년 만에 그걸 다 뒤집어 엎는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약간 부자연스럽죠. 해서 그게 아니다. 이 일본서기에 연도가 잘못된 거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1년 만에 힘들다는 정황적 추정뿐만 아니고 다른 증거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택지적이 여기선 641년에 사망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발견된 사택지적 비에 보면 최소 사택지적이 654년까지는 생존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황당하게도 역시 일본서기 내에서도 641년 11월에 죽었다던 사택지적이 642년 7월에 일본으로 사신으로 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642년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 이 시기는 사실 655년에 있었던 일인데 기록 오류가 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13년씩 플러스를 시킨다는 건데, 왜 이렇게 13년 플러스에서 655로 변형 해석을 하냐면, 이 642년 일본서기 이 기록이 그 챕터가 고교쿠 일왕 챕터 기록이에요. 근데 이 고교쿠 일왕이란 사람이 여왕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이메이 일왕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동일인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두 개의 호칭으로 나뉘어서 불리냐? 이 사람이 642년에 처음 왕에 올랐다가 645년에 한 번 물러납니다. 근데 그랬다가 655년에 다시 왕으로 컴백을 해요. 그러고 661년까지 하는데,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시호를 두 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린 게 아니냐. 보면 642년에도 왕 되었다가 655에도 왕 되었다가 그러잖아요. 642하고 655는 같은 사람이 왕이 된 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기록은 642 때로 잘못되었지만 이게 실제로는 655 때 일어났던 일 아니냐. 아까 친위 쿠데타 바로 전해 11월에 사택지적이 사망했다고 나왔으니, 근데 사택지적은 654년까지도 생존했었고, 또 황당하게도 일본석에 죽은 다음에 또 사신으로 왔다는 내용도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655 전해인 654에 사망했고, 의자왕 쿠데타는 왕되고 바로 다음 해가 아닌 왕되고 한참 세월이 흐른 655년에 벌어졌던 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나름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공교롭게도 이 친위 쿠데타 655년 바로 다음 해인 656년 대충신 성충이 숙청당하고 감옥에서 굶어 죽습니다. 655를 기점으로 해서 대단히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신하중 최강자 권력은 655 때 정권 교체가 된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충은 바로 그러한 급격한 신권 정권 교체가 부당하다, 지나치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새로운 집권파에게 성충이 숙청, 사냥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대숙청 이후 백제를 틀어쥔 이 뉴 집권파가 바로 그 대부인이다 라는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이 뉴 집권파가 태자도 부여 융에서 효로 갈아치우고 백제 멸망 2달 전 의문의 검은 구름 두 용의 충돌 및 무기를 든 사람들의 원인 불명의 왔다리 갔다리, 그것도 이 뉴 집권파의 지나친 숙청에 의한 내부 반발, 그게 원인이었다는 설인 거죠. 그럼 이 뉴 집권파 대부인이 의자왕의 새로운 왕후다, 이게 일설인데, 아니다라고 보는 설, 왕후나 후궁 같은 부인이 아니라고 보는 설, 그럼 그게 아니면 누구냐? 일본석의 이 대부인이 임금의 대부인이다, 군 대부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의자왕의 대부인이다 라는 건데, 대부인이라는 말을 사전 찾아보면 1. 명사,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2. 명사, 천자를 낳은 부인. 천자 즉 후일 왕이나 황제가 되는 사람을 낳은 부인을 지칭하는 게 대부인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2번 뜻에 따라서 대부인이 뉴태자가 된 부여효의 어머니이고 의자왕의 왕후다. 그래서 의자왕 최후의 그 왕후 은고 부인이다 라는 설이 일설로 있는 건데, 근데 이 대부인이라는 말의 용례가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등에는 뭐 왕비의 외할머니 혹은 왕비의 어머니 등에게 주는 호칭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이지만 뭐 다르게 활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대부인이라고 안 하고 일본 서기에서 군 대부인이라고 했단 말이죠. 군, 왕 대부인, 군 대부인, 그 의자 왕의 대부인. 이걸 의자 왕의 부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아까 의자 왕이 그 법적인 어머니, 형식상 어머니, 사택시의 친아들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다고 했었죠. 이 대부인이 그 의자 왕의 와이프가 아니라 의자 왕의 친모계 쪽 인물, 생모, 친어머니 집안 계열 쪽의 어떤 여인이라는 설인 거죠. 실제 의자왕의 생모 친어머니는 뭐 이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의자왕의 외가 쪽 사람 내지는 이 대부인이 의자왕을 키워준 여인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핍박받고 외롭던 의자왕을 어릴 때부터 보살펴주고 주로 키워주었던 어떤 여인. 그게 나중에 의자왕 왕되고 대부인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는 그런 가설인 것이죠. 원래 의자왕은 뭐 속으로 칼을 간 것이든 뭐든 일단 증자로 불릴 정도로 그 의모, 사택시에 대해 아주 효도를 다했단 말이죠. 사택 세력에 대해서도 극도로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왕되고 14년이 흐른 655년에 이 대부인이 의자왕을 크게 충동질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의자왕의 친위 쿠데타는 의자왕이 소위 왕권 강화를 위해 한 일이다. 이렇게 배우죠. 다들 그렇게 암기하고.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대당평 백제국 비명과 일본서기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배웠던 의자왕, 왕권 강화, 그 평이한설 이외에 이 대부인이란 존재, 그의 역할이 상당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들은 백제 내의 정치 역학적으로 설명하는 설이었다면 또 전혀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 당이나 일본 쪽 모두 이 대부인을 요망하다, 요사스럽다 이렇게 묘사를 했었어요. 여기 보면 그 요망한 여인의 말을 믿어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말을 믿어서. 그런데 해상잠록이라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책의 내용 일부가 전해지는 게 있는데, 그 민간에서 쭉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백제의 그 모종의 요망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삼국사기에 보면 김유신이 백제 고위 관료 임자라는 사람을 포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해상잠록에는 그 추가적 내용이 더 나옵니다. 당시 백제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 역시 성충이었는데, 김유신이 바로 이 성충과 임자의 라이벌 관계를 이용해서 이간 전략을 씁니다. 듣자 하니 백제에서는 왕의 총애를 받는 성충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데, 임자공은 그 성충 아래에서 그렇게 세월만 보낸다니 그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오. 이렇게 임자를 자극한 후 김유신은 금화라는 무녀를 임자에게 보냅니다. 임자는 금화를 앞날을 예측하는 능력이 몹시도 영험하다고 하며 의자왕에게 추천을 하고, 의자왕은 그녀에게 백제의 앞날을 점쳐보게 하는데, 이 금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백제가 충신 형제를 죽이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오. 그러나 충신 형제를 죽이면 천년 만년 영원히 국운이 계속되리라. 의자왕,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충신을 죽여야 나라가 잘 된다니 그 반대 아닌가? 금화, 그것은 이름만 충신일 뿐 실제로는 충신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짜 충신이 누구란 말인가? 저는 그저 신령스러운 말씀을 전달할 뿐으로 그 이상은 알지 못하옵니다. 근데 충신, 충성할 때의 그 충자가 이 성충 이름에 들어가는 충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의자왕이 성충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자왕하고 임자가 한 잔 걸치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의자왕이 임자에게 물어봅니다. 성충은 어떤 사람인가? 임자, 성충은 재주와 계략이 뛰어나 전투의 승패에 백에 한 번도 실수하는 일이 없고 말솜씨도 뛰어나니 참으로 천하의 기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만큼 신이 이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충이 일전에 고구려의 사신으로 갔을 때 연개소문을 만나서 둘이 몹시도 가까워졌는데, 연개소문은 자신이 모시던 임금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 그런 자와 성충이 가깝게 지낸다는 것은 몹시도 마음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자 의자왕이 성충을 의심 멀리하게 되고, 금화는 더욱 기승을 부려 엄청나게 호화로운 건축물을 지어야 복이 있다고 의자왕에게 간하여 무리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금화가 크게 짓자고 했던 것 중에 태자궁을 호화롭게 짓자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왜 하필 태자궁인가? 의자왕이 아니고 의자왕 아들의 거처인데 아까 삼국사기의 그 묘한 태자궁에서 암탉과 참새가 교미했다는 내용, 그것도 좀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대로라면 태자와 금화가 또 일정한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 금화와 비밀리에 통했던 태자는 최후의 태자 부여 효인가 아니면 그 전 태자 부여 융인가? 결국 성충이 금화와 임자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되려 성충을 잡아 가두게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삼국사기에선 굶어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성충이 일부러 곡기를 끊고 자결했다 라고 나와요. 일본서기 대당평 백제국 비명에 나오는 요사, 그 요망한 여인이라는 게 바로 신라에서 잠입시킨 괴무녀 금화였다는 게 이 해상잠록의 내용이죠. 약간 드라마스럽기도 한 내용이어서 여러가지 픽션이 가미된 전승 민담집의 내용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참고삼아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이게 무조건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정말 금화란 인물이 실존했는지조차 명확하진 않지만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근데 이 금화가 아까 나온 그 대부인하고 동일 인물이다 라고 보기에는 걸리는 점들이 있죠. 지금 이런 위치였던 인물에게 대부인이란 호칭은 좀 과하죠. 제법 무거운 호칭이라 신라 스파이로 들어간 백제의 연고가 없는, 즉 백제 내에서의 신분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대부인이란 호칭은 좀 어울리진 않습니다. 만일 대부인이 왕후라면 이러한 형태의 무녀가 정식 왕후까지 된다는 건 좀처럼 생각하기가 더더욱 어렵죠. 불가능한 얘기고, 물론 대부인이 왕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궁녀 정도라면 어떨지. 다만 일본 서기나 대당평 백제국 비명에 나오는 그 요사스럽다, 요망한 것의 말을 믿어, 요망한 것의 말을 믿어 라는 내용하고의 일치도는 이러한 무녀라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야기 자체가 좀 너무 우화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순 없어요. 이 이야기가 민간 전승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 변형되면서 전승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대부인 자체가 무녀라기보다는 그 대부인이 무속에 지나치게 심취한 그런 인물이었고, 그러했던 모종의 대부인이 의자왕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되어서 후대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의자왕을 탓하진 않았던 성충의 태도를 봐도 그렇고, 일본서기의 내용도 물론 의자왕이 왕으로서 백제 망국애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없을 순 없지만 이 대부인에게 휘둘려서 큰 분열과 국력 소모가 생겼다는 정황은 상당히 있습니다. 의자왕은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 휘둘려야만 했을까? 대부인은 정말 일본서기에 나오는 의자왕 최후의 왕후 은고인가 아니면 그 외의 제3의 인물인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접근도 있는데요. 이거는 추후에 의자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할 때 마저의 내용은 또 짚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니. 여러분들 반응이 있다면 추후 의자왕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거 포함해서 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